소수민족 탄압에 침묵하고 있는 아웅산 수치에 대해 국제사회 비난이 커지자 광주시도 인권상과 명예시민증 박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해온 고등학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년부터는 선발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낚싯바늘을 삼킨 4살 여자 어린이가 경찰의 신속한 도움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목숨을 지켰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전국에 독감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인물이지만 요즘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탄압에 침묵하면서 세계 각국 도시와 단체가 그녀에게 줬던 인권상과 명예시민권을 잇따라 박탈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도 명예시민 자격과 인권상을 박탈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가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에게 줬던 최고권위 인권상인 양심 대사상을 9년 만에 박탈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아웅산 수치가 한때 자신이 쟁취하려 싸웠던 가치들을 배신했다며 더는 인권 수호의 상징이 아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얀마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가해진 미얀마 정부군의 학살 등 탄압에 아웅산 수치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영예를 거둬들인 건 처음이 아닙니다. 올 초 미국의 한 박물관도 폭력에 눈 감는 이에게 명예는 없다며 수치 여사에게 준 상을 취소했고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등도 명예 시민권을 잇따라 박탈했습니다. 수치 여사의 행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이 거세지며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도 난처해졌습니다. 광주 인권상과 광주 명예시민권 박탈을 고민하면서도 지금까지는 수치에게 로힝야족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한만 보내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는 광주 인권상 제정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 사실을 중시해서 빨리 이 사회를 소집해서 지난해부터 수차례 이 문제를 제기해온 광주 지역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번 과정을 계기로 로힝야족이 겪고 있는 탄압 현실이 더 많이 알려져서 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주시는 국제 인권 전문가 등과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광주시의회 안건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서한에 대한 반응을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수능시험이 끝났으니까 일성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게 될 텐데 성적순으로 입사생을 선발해온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고등학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오던 기숙사생 선발 기준을 최근 바꿨습니다. 그동안에는 성적 위주로 입사생을 선발했는데 내년부터는 가정 형편과 통학거리, 학생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이제 학업 역량으로 해서 다 개정하고 공문회의에서도 안내되고 다 깔끔하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공고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광주 지역 30개 학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 학교가 성적순으로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해당 학교에 개선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편의시설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성적순으로 명시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봤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조사 과정에서 기준을 바꿨고 공고를 받고도 버티던 4개 학교도 결국 성적순 기준을 포기했습니다.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환경이라던가 뭐 이런 기타 요소들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오히려 그런 학생들한테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선발 기준 변경에 맞춰 광주시 교육청은 기숙사를 모든 학생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낚싯바늘을 삼켜버린 4살짜리 아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데 길이 막힌다면 부모 심정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때마침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의 도움으로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경찰 순찰차가 좁은 도심 골목을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어도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차가 막혀 신호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김태키 경위가 4살짜리 여자아이와 엄마를 태우고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낚싯바늘을 삼킨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딸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지만 수능 시험이 막 끝난 혼잡한 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경찰차를 발견한 아이 아버지는 다급하게 차 문을 두들겼고 경찰은 아이와 어머니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목에 걸린 바늘 때문에 숨을 헐떡이며 울고 있었고 아이를 안은 엄마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낚싯바늘이 안에 있고 입 앞에 입안 나와 있는 게 낚시실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빨리 가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후송해야 되겠다는 마음. 김경희의 도움을 받아 아이는 15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은 내시경을 동원해 수술을 한 끝에 다행히 목에서 낚싯바늘을 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 가지 막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앞쪽에 경찰차가 가는 걸 봤거든요. 네. 네. 또 하필이면 저 진짜 신이 도운 건지 그 신호에 딱 정차를 했어요.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던 경찰관의 임무 수행이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켰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비가 내린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는 이맘때는 독감 유행이 시작되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전국에 독감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추적추적 늦가을 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친 뒤 추위가 한층 더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10도 초반대에 머물렀습니다. 추워지기 시작하는 11월 중순부터는 독감 유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6.3명 이상 차지할 때 발령되는데요.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는 7.8명으로 유행 기준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폐에 침투해 일으키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 위험이 높고 재발도 쉽기 때문에 예방접종으로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독감 접종을 한다고 해서 바로 면역체가 생기지 않거든요. 최소한 한 달 내지 2달 후에 면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11월 말까지는 최소한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생후 6개월 이상 소아부터 12살 이하 어린이, 65살 이상 어르신이 그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지금까진 지정된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지만 오늘부터는 보건소에서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 접종이 실시됩니다. 한편 독감과 엄연히 다른 질병, 감기에 대한 긴장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닙니다. 독감과 감기는 그 바이러스 자체도 다르고요. 증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방심했다간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4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 최고 기온은 13도 안팎을 보이며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이번 주말을 넘겨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의 협상이 이번 주말 사이에도 결론 나긴 어렵다며 다음 주까지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협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감 시한을 정해놨지만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며 이제는 합의하거나 무산되거나 둘 중 하나로 결론 내릴 때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에 대해서는 협상 진행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언론 보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사실상 100%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172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어젯밤까지 2군데를 뺀 99%가량이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유치원 2곳 가운데 한 곳은 지난 7월부터 폐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한 군데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돼 현재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30년 만에 농협에서 KB국민은행으로 결정된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 과정에서 금고 선정 심의위원 명단이 KB국민은행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경찰의 내사와는 별도로 금고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특별 자체 감사에 들어갔고 위법 행위가 드러나게 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사기 분양과 허위 광고로 인한 분양 임대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 45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조사에 나서 부동산 개발업 등록 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등록 업체가 부동산 개발업을 하거나 부동산 개발업체가 거짓 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80대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9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임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81살 신모 씨와 심 씨의 부인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오래전부터 치매에 걸린 부인을 돌보던 심 씨가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스리랑카인 3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10시쯤 광주시 광산구 수안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8%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33살 최모 씨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훔치러 들어간 30대가 물건은 훔치지 못하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일자리를 알아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시쯤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웨딩홀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32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사무실에 훔칠 것이 없자 컴퓨터를 켜 일자리를 검색하다 경찰관에 붙잡혔습니다.